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경기도민은 인생의 3분의 1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 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다시금 회자가 되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매일 6시간 통학하는 기분 아시나요? 출퇴근길 지옥철에 피곤한 몸을 싣고 매일 몇 시간씩 꼼짝 못하는 그 기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정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똑똑 정보통 알쏠 정답.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대학생들을 위한 교통 이야기들과 교통비 절약을 위한 꿀팁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청춘이 대표 통학로 두 분도 모셨는데요. 희누님, 도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교시 가려면 첫차 타야 하는 희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독립 2년차 교통비 7만 원으로 버티는 절약남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 뒤에서 공개됩니다. 와, 너무 궁금한데요. 그 7만 원의 비법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대학생들 지갑 사정이 언제는 넉넉했냐마는 요즘은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제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진짜 알거지예요, 지금. 알거지요? 저 지금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도 끊었어요. 사실 이런 물가 상승에 있어서 교통비가 진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늘 청춘이들을 대표해서 통학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을 제가 쏙쏙 한번 수소문을 해봤었는데 다들 집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희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게 좀 배차 간격 때문에 달라지긴 하는데 제 집 문 앞에서부터 강의실 문에 들어가는 도어 투 도어로 한 2-3시간? 와. 편도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와. 도리님은요? 저는 지하철로 한 번에 갔고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그치만 사실 청춘이 중 통학의 왕 하면 자두 누나 아니겠습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통학 시간 6시간을 버티고 계신다던데 교통비가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정말. 맞아요. 사실 저번 달 기준으로 시내 교통비가 한 18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시외 교통비가 13만 9천 원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에피소드 제목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거든요. 도리님이 제 심정을 아세요? 이래서 제가 오늘 MC인가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처럼 매일 아침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전국의 통학로들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에피소드입니다. 교통비 상승에 알뜰하고 쏠쏠하게 대처하는 방법 저희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자두님, 우리 통학로들을 덜덜 떨게 만든 교통비 상승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죠? 네, 제가 딱 브리핑 해드릴게요. 지난 4월부터 시내버스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900원에서 1,100원, 지하철은 1,250원에서 1,550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 남양주에서 잠실 광역버스를 정말 애용하는데요. 이 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200원 정도에서 크게는 400원 정도씩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100원 단위라서 작아 보여도 매일매일 합치면 정말 고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대체 왜 이렇게 비용이 올라간 걸까요? 이건 사실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이유가 숨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핵심인 서울의 교통요금은 8년째 그대로라고 해요. 그런데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유행한 뒤에 승객이 줄어들면서 적자액이 커진 데다가 무인순차 등에까지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동결된 요금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꽤나 복잡한 문제가 있었군요. 근데 또 사실 사람이 그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저만 늦으면 급하게 택시 부르는 거 아니죠? 그렇긴 한데 희누님은 좀 인정하세요. 많이 타잖아요. 아니 그게 제가 원해서 타는 게 아니고요. 자두님은 이만 모를 겁니다. 아무튼 저 같은 택시러들도 눈물 흘리는 소식이 있다는데 사실 이게 지하철 이런 것만 오른 게 아니고 택시요금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택시요금은 올해 초부터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택시는 올해 2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요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일단 택시는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근데 기본 요금 거리는 또 2,000m에서 1,600m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4시부터 04시,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운행되던 심야 택시가 이제는 또 22시부터 04시로 운행 시간도 바뀌어서 할증도 엄청 붙게 되었다고 와. 합니다. 할증률도 올라서 기존에 20%였는데 이제는 최대 40%까지 오른다고 해요. 이게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직접 택시를 타보고 기사를 쓰신 기자님의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한 6분 만에 1만 원을 넘기고 14km 정도 이동하니까 24,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헐. 저 어마어마하네요. 네, 저 진짜 무서워서 택시 절대 못 탈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엄청 많이 오르긴 했어요. 택시 이용 요금은 또 왜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사실 또 이게요, 법상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 요금의 요금 인상 요인은 수요량 예측에 대한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 큰 폭의 물가 상승과 더불어 작년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일시적으로 택시 수요가 증가하여서 택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전방위적으로 올렸다고 해요.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저 같은 택시 애용자들이 좀 진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또 제가 눈물 흘리는 만큼 택시 회사는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게 택시 회사 쪽에서도 눈물을 좀 흘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교통비를 포함해서 모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예상했던 수요보다 실수요가 적다고, 그래서 택시 이용률도 동시에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택시 운수업이 줄줄이 도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님 분석을 보니까 이 요금 인상, 규제 해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개인 택시를 위한 정책같이 보인대요. 이렇게 되면 법인 택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개인 사업자만 남는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택시 서비스도 개선이 어렵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러면 희눈이 같은 택시 러버도 그다음에 택시 회사도 모두 다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럼 누가 대체 웃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사실 이렇게 되면 택시 산업에서 플랫폼 업체의 비중이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 또 있었네요. 하긴 저도 택시 탈 때 막 거리 나가서 막 그러니까. 손 흔들고 막 그렇죠. 택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다 어플로 부르니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택시를 부를 때 사실 손 뜨는 거 좀 수줍거든요. 택시 어플이 필수예요. 저 이렇게 좀 창피해요. 그래서 요즘 막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던데 혹시 다들 어떤 플랫폼 이용하시는지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택시 러버로서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역시 전문가. 아, 예. 저처럼 택시 많이 타시면서 요즘 맨날 눈물 흘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팀원이 온다.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희눈님 온다 쓰시는구나. 그걸 선택한 이유가 혹시 뭐예요? 네, 팀원이 온다는 착한 택시를 모방해서 나온 플랫폼으로 서울, 대전, 구미, 춘천 뭐 이런 데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카카오 택시긴 한데 그래서 택시 수가 살짝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팀원이 온다만의 장점이 매우 큽니다. 뭔가요? 바로 승차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택시 어플은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승객이 어디 가는지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본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온다 같은 경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1km 반경에 있는 택시가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승객 입장에서는 승차 거부당할 일도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 온다는 쿠폰을 많이 줘요. 와, 대박인데?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딱입니다. 매주 쿠폰 주는 이벤트도 자주 하고 첫 이용 고객에는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티머니페이로 자동 결제를 설정하면 10% 캐시백도 있습니다. 와, 쿠폰을 이렇게 뿌려주면 희누님처럼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나 뭐 자주 택시를 탈 일이 있는 이 경기도민 통학러들에게 정말 좋겠어요. 사실 저는 택시를 잘 안 타는데요. 유일하게 카카오 택시 이거는 좀 써봤습니다. 아, 카카오 택시 제일 많이 쓰긴 하죠. 맞아요. 일단 카택은 모바일 택시 플랫폼의 선도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점유율이 되게 엄청나요. 기존 콜택시와는 다르게 빠른 배차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카카오 블루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이제 청결과 위생을 신경 쓰는 마케팅을 한 걸로 또 유명하고요.
탑승 전에 기사님들의 신상 정보 같은 걸 간략하게 알 수도 있고 뭐 안심 메시지 서비스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스마트 호출과 같은 우선 호출, 또 자동 결제를 통한 지갑 시간 단축 서비스를 이끈 대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택시를 정말 별로 안 쓰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좀 걷는 편이거든요. 좀 냅다 걷는 편이에요. 근데 그럼 저도 카택은 좀 익숙한 존재예요. 저도 카택 많이 쓰는데요. 저는 국내 내비게이션 어플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티맵에서 출시한 티맵 택시 아시나요, 혹시? 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티맵 택시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택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는 우버 택시. 그래서 거기서 티맵 택시의 T, 그 다음에 우버의 우를 따서 우티 소개해 볼 건데요. 우티. 과거 티맵 택시는 SK텔레콤 고객에 한정해서 티맵 멤버십 할인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우티로 변경된 후에는 우티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할인 혜택 정기 10%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티맵 유료 멤버십을 구독할 경우에는 월별 택시 요금이 지원되어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우티만의 장점이 있죠. 바로 해외여행 가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우티 앱을 그대로 해외에서 콜택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현지 유심칩을 이용할 경우에 우티 앱이 검정색 우버 앱 디자인으로 바뀌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오늘 제가 아주 유용한 택시 플랫폼들 2개를 알아가네요. 나중에 또 하나씩 써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대중교통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뭐 급할 땐 택시를 탈 수도 있겠지만 저희 통학의 주 교통수단이 뭐겠습니까? 버스와 지하철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저희가 말했듯 4월부터 대중교통 비용이 전부 다 올랐는데 그럼 이 상황에 우리 통학로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꼭 들어보고 싶어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다들 집중해 보세요. 오케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감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완전 꿀 정보 갖고 왔거든요. 뭔데요? 우리 알솔 청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서울에 계시는 대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청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딱 이번 달 말까지거든요. 5월 31일이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 기억해야겠어요. 네, 봄의 마지막 날, 바다의 날, 그리고 제 생일이에요. 오,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교통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마일리지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24세의 청년이라면 추가로 뭐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이렇게 8개의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서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20%를 연 2회 최대 10만 원 한도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저 안 그래도 최근에 신청했었거든요. 와우, 똑똑하다. 똑똑한 통학로잖아.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인데요. 우와. 출발 도착 시 연동된 어플에 체크만 해주면 카드사별로 혜택을 적용해서 대중교통비가 최대 30%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해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선불카드로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길 원한다면 모바일 캐시비 또는 원패스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데 대신에 실적이 채우기가 애매하고 충전 소수료가 붙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도 진짜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만 타는 분들이 환호하실 방법이에요. 혹시 지하철 정기권인가요? 와우, 알고 계신군요. 맞아요. 이 정기권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입니다. 이 정기권 카드를 2,500원 주고 구입하면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는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사용 기간은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또 60회까지가 최대라고 하네요. 이 30일이 경과했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어렵다고 하니 정말
저처럼 통학을 맨날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한 카드는 역사 안내소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구입 후에 교통카드 충전기계에서 충전하시고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대단한 카드의 종류는 서울 전용과 거리 비례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전용이라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서울권 역사까지가 서울 전용 카드의 사용 가능 지역이고요. 또 이 서울 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 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 구간 초과 시 잔여 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된다고 하네요. 55,000원 균일가로 약 44회에서 60회 정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일반 카드 기준으로 한 달 약 2만 원이나 차이가 난답니다. 엄청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거리 비용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 수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시답니다. 우와. 사실 저 아까 7만 원의 그 비밀이 여기 정기권에 숨어 있긴 합니다. 우와. 네네. 서울 전용은 근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두님 같은 경기도민은 이 카드가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저는 거리 비용이 훨씬 낫죠. 이동 구간별로 정기권 운임이 달라지니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정기권 카테고리에서 1에서 9가지 단계 중 본인에게 잘 맞는 정기권을 구매하시면 된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막 쏠쏠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좀 가벼운 토크로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알뜰하게 통학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대통학러 여러분. 아까 제가 하루에 6시간씩 통학한다고 했잖아요. 6시간 진짜. 제가 바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도로에서 사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캠퍼스에 갈 때 진짜 페인 표정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럴만해요. 그럴만. 하필이면 또 제가 걸치는 여기 9호선, 2호선, 7호선 이거예요. 와. 아찔하네요. 진짜 사람들 틈에 낑겨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고속터미널 같은 고비만 잘 넘기면 일반 열차 한정, 이제 급행 아닙니다. 일반 한정, 여유롭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 학교랑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애들은 여기서 썸을 막 탄대요. 예? 에? 제 친한 동생이 매주 지하철 같은 칸에 같은 시간에 지들끼리 타다가 전본도 따고 지금 뭐 풋내기 커플이라고 합니다. 물론 통학길엔 뭐 그런 일도 있나 봐요. 저는 모르는 그런 환상 같은 일이 있나 봐요. 아니, 풋내기 커플이요? 제가 아는 통학 맞죠? 저랑 다른 통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똥뚜더학. 오케이. 저는 통학하면 그냥 배차 간격 신경 쓰면서 냅다 뛰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마음 아프다. 이상하네요. 저도 자두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무슨 통학 소리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찔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오, 뭐예요? 좀 궁금하네. 네, 그중에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1학년 때 일인데요. 저희 집 앞에서 을지로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배차 간격이 한 20-3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빨간 버스요? 네, 빨간 버스요. 이게 빨간 버스는 여러분 배차 간격 진짜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타면 무조건 타야 한다는 강박이 엄청 심해요. 맞아. 공교도민이 그래요. 네, 이게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저희 집이 종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2분 15초 뒤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런 게 그냥 아예 안 뜨고 그냥 텔레파시로 기사님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제가 냅다 나갔는데 제 눈앞에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오마이. 진짜 그때 그냥 세상이 너무해. 무너지는. 너무해. 네, 그냥 자체유강 해야 되나.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가야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한 25분 정도 기다렸나? 무슨 관광버스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광버스 이러고 넘겼는데 픽 지나가면 이제 기사님하고 살짝 눈 마주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타야 하는 번호가 이제 조그맣게 A4 용지로 적혀 있는 거예요. A4 용지에 적혀 있었다고요? 아니, A4 용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싫어하냐? 약간 그때 사고회로 완전 일시 정지되면서 대박인데? 네, 저 한 30초 동안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았는데 이 관광버스처럼 생긴 친구들이 광역버스 역할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라색 말씀하시는 건가? 보라색이었고 제 거는 갈색이었어요. 제가 본 거는.
근데 저는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어떡해요.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뭐 한 25분 더 기다려서 50분 좀 기다렸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니에요? 50분이면 그날 지각했겠네요? 와, 50분이면 도리님 통학 한 번 하는 시간 아닙니까? 맞네요, 진짜.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의지의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은 2시간 일찍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지각은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50분 기다렸지만 잘 도착해서 강의도 잘 들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배차 간격이 말이에요. 이 서울로 가는 도중에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때가 있어요. 시간 계산 잘못하면.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차 간격 계산 진짜 치열하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또 서울 캠퍼스, 안성 캠퍼스 캠간 복전생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과 경기권 광역버스들을 아주 자주 타거든요. 게다가 또 안성에 갈 땐 시외버스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 시외버스의 문제는 정류장이 많지 않아요. 진짜요? 잠실 다음이 가천대고요. 가천대 다음이 안성인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안성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찔하죠. 제 동기가 갑자기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배차 간격이 90분인 이 시외버스를 기다려줄 마음도 사실 요만큼도 없었어요. 90분은 진짜 못 동기한테 기다려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동기의 인간 존엄과 제 빠른 귀가를 맛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는 사람이죠. 저의 마음대로 되는 AI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방광이 폭주를 했고 저희는 두 손을 꼭 잡고 제발 가천대까지만 버텨 제발. 근데 또 그때가 퇴근길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 아니 거짓말 맨날 이러면서 둘 다 성격이 잠깐 멈춰주세요 이런 성격도 아니었고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이제 시야를 하고 히치하이킹 기가를 할 성격도 못했거든요. 쉽지 않죠. 대견하게 참아줬어요. 가천대까지. 감동이다. 가천대까지 가면 이제 소인분당선 탈 수 있거든요. 대견해서 뽁뽁을 퍼붓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만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타고 가서도 러시아워의 가천대에서 수인분당선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수원분당선? 수원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수인분당선. 수인분당선? 아무튼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남양주 저희 집까지 가천대까지 한 2시간 걸렸는데 저희 집까지 3시간 걸려서 엄청 긴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완신창이가 돼서 집에 도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다들 스펙타클한 통학길을 보냈네요. 장난 아니죠. 그럼 막 두 분 이제 다 경기도민으로서 경기 서울 통학로에게 해주고 싶은 특별한 통학길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저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이제 경기도민 필수 어플, 바로 미리플러스라는 어플입니다. 이거 뭐죠? 이게 광역버스는 입석이 불가해요. 제가 아무리 간절해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진짜 눈물 나요. 저 이것 때문에 2교시 시작인 날도 5시 35분 첫 차를 타거든요. 미리플러스에서 출근 시간대는 그 광역버스를 예약제로 받아줘요.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이걸 모르면 그 시간대 버스를 못 타는 거잖아요. 예약제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도민은 꼭 써야 하는 어플입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저도 입석되고 나서 버스 놓친 거 한두 번 아니거든요. 한이 맺혀있죠. 네, 저 퇴근길에 6대까지 놓쳐본 적 있어요. 근데 미리 플러스만 있으면 좌석 없어서 버스가 그냥 떠나가는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경기 버스의 숙명인 배차 간격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광역버스는 배차 간격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신속한 태도와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하철 어플 같은 거, 뭐 카카오 지하철 이런 거 빠르게 가거나 환승할 때 그 빠른 환승, 빠른 하차 이거 칸 번호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진짜 꼭 추천합니다. 본인이 자주 가는 역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저는 2호선 을지로 입구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거기 아시죠? 광역버스 메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다 줄 서 있더라고요. 네, 거기 그 6시쯤 가면 안 돼요. 다들 아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을지로 입구에 6번 출구에 내려서 거기가 제가 타는 광역버스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타야 되는데 저는 제가 타는 역 기준 2-3에서 타면 6번 출구와 가장 가까운 하차구역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2-3에서 타자마자 카카오 버스를 켜서 몇 분 뒤에 광역버스 오는지 보고 시간 좀 촉박하다 하면 뛸 준비를 합니다. 와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체력 분배가 중요해요. 이게 지하철을 내려서 카드 찍는 곳까지 계단이 한 번 있고
6번 출구에서 밖에 나갈 때 계단이 한 번 또 있고 6번 출구 나와서 버스 타는 지점까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멀고도 멀다. 네, 내가 그래서 계속 뛸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빠르기로 언제 쉬고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팝하고다 팝하고. 당연하죠. 저 완전 챗 GPT예요. 목에 피만 날 정도로 뛰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30분 뒤에 탄다는 마음가짐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저 그 체력 분배하면서 시간 계산해놓고 뛰는 거 저도 너무 공감인 게요.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매우 힘들어하는데 최대한 늦게 일어나기 위해서 신호등 켜지는 시간, 지하철 탑승 후 하차 태그 준비 루틴까지 다 짜여 있어요. 와우. 신호등 켜지는 시간까지요? 네네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J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J 그 자체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실시간 지하철 어플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지하철 여기 어디쯤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뛸지 말지 결정해요. 뛰어갔는데 그 지하철 기다리면 엄청 허무하잖아요. 맞죠. 뭔지 알죠? 아, 진짜 잘 알죠. 통학로들 사는 거 다 똑같군요. 눈물이 난다. 나의 쌍둥이들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소소한 통학설까지 풀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빨리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꿀팁을 빨리 털어봅시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예요? 저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진짜 마지막. 오케이. 그 지하철 탑승 추가 요금 제도가 최근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방향 잘못하거나 막 화장실이 급해서 들르거나 하면 요금 2배로 내고 탔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맘 편히 다닐 수 있겠어요. 지하철에서 그 자두님 친구분이랑 방광 폭주하실 일 없도록 어떻게 그 끌어라네.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아두셔요. 네. 끌을 했네요. 어떡해. 정말 미안합니다. 이걸 말함으로써 그 친구 인간 존엄에 스크래치가 난 건 아닌가. 근데 익명이니까 뭐 상관없겠죠. 맞아. 그럼요. 하지만 사과의 말을 미리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청춘이 대표 통학 대장으로서 오늘 똑똑이 통학러 패널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통학, 혹은 통근하시는 분들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공유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와우. 역대급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똑똑하게 알뜰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희 청춘이들이 여러분의 알뜰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쏠쏠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희 알쏠 청첩과 함께면 뭐라고요?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맞아요. 여러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지옥 같은 등굣길을 뚫고 통학할 통학로들에게 응원의 말 전하면서 마무리해볼 텐데요.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 특히 통학로들, 우리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끝곡으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MC 자두, 패널 희누 돌이었습니다. 안녕.